힘없어. 도엽이 맞니? 왔는데 가려다가 못 봤어요. 뒤졌어. 자, 몰비열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쉬는 시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아마스빈 돌리고 시작할걸. 얘들 갔으니까. 지금 가면 시간 너무 걸려서 안 돼. 자, 이상기체 몰비열에 대해서 살펴보자. 19-7번 문제입니다. 19-7 예제입니다. 일어나. 야. 자, 몰비열은 어떤 물질에 자, 비열 관계를 자, 몰당 비열로 바꿔준 경우가 되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 내부 에너지 보통은 U라고 많이 쓰는데 이 책처럼 EINT라고 쓰는 책들 많아. 인터널 에너지야. 자, 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게 내부 에너지야. 어떤 계를 이루고 있는 계 내에 역학적 에너지들이 내부 에너지에 포함돼.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들이 여기에 포함돼. 자, 그 다음에 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화학 에너지. 자, 그리고 계 내에 핵 에너지 등이 속할 수가 있어. 그 밖에 기타 등등등의 에너지들을 우리는 모두 내부 에너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엽아, 너는 밥 먹고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먹으러 나가니? 너 얼굴 본 지 되게 오래된 거야. 너 지난주 안 왔잖아. 지지난주도 안 왔잖아. 지지난주 왔어. 안 왔어. 본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상기체는 아주 이상적인 기체야. 그래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계 내의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있어.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체 입자 사이에는 포텐셜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내부에 또 화학적 반응이 없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도 없다. 또 이 아이들은 내부에 핵 에너지도 없다. 모든 에너지가 다 없어요.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 합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계 내에 N개 입자가 들어있는 계 내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E라는 값, U라는 값은 N 곱하기 K 또는 EK.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N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돼버렸죠. 이 V는 아까 얘기한 RMS 속력이 됩니다. 또 얘는 N 곱하기 2분의 3 kBT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KB라는 녀석이 얼마였어? 볼츠만 상수인데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라고 했죠. 따라서 전체 계의 내부 에너지라는 값은 2분의 3 곱하기 NA분의 N 곱하기 R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네.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의 수는 뭐가 된다라고 했습니까? 몰수가 되죠. 그래서 2분의
3nRT야. 단, 이 경우는 언제 이렇게 쓸 수 있지? 단원자 분자의 경우. 단원자 분자는 운동 에너지가 병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한번 볼까? 단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 자, 얘는 병진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즉 얘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를 성분으로 나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지. 2분의 1 mv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y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g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지. 이해해요? 요걸 우리 자유도 한 개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그래서 자유도 한 개당 에너지가 2분의 1 kbt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 kbt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등분배 법칙 아까 얘기했던 것 잘 기억해 두셔야 해. 자, 그러면 이원자 분자. 얘는 상온에서 온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니? 네. 그래서 상온에서의 이온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얘는 기본적으로 병진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병진 운동 에너지 갖고 있어서 얘는 얼마? XY 지방향으로 나타나서 2분의 3 kbt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 뿐만 아니라 얘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 여기에 이원자 분자가 이렇게 있대. 이렇게 돼 있대. 얘는 자, 세 방향으로 아이고. 세 방향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대. 이때 이 방향의 회전에도 I가 있지. 맞아요?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 운동에서 I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보자. 똑같지? 이 방향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되니?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야. 근데 이 방향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회전 쪽으로 볼 때 수직거리가 0이잖아. 질량 분포가. 그치? I가 얼마야? 경지야. I가 얼마지? 0이지. 회전 관성이 0이란 말이야. 축상에 있기 때문에 얘는 0이야. 그럼 회전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이런 값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얘도 역시 자유도 한 개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나. 자, 2배 곱하기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유도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kbt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2 kbt가 된대. 따라서 이원자 분자의 상온에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5 kbt가 되는 거지. 오케이? 3원자 분자는 어떻게 될까? 3원자 분자는 이산화탄소처럼 직선형으로 된 거 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형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분자 구조가 그렇다면 얘 내부 에너지에 큰 영향을 주겠구나. 그지? 이렇게 되면 얘는 이 축에 대한 회전도 회전 관성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회전 관성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지? 자유도가 몇 개야? 하나가 더 느는 거야. 그래서 자,
2원자 분자는 3원자 분자는 자, 3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K는 얼마? 자유도 전체 자유도가 병진 자유도 3개, 회전 자유도 3개, 합이 6개야. 그래서 2분의 6 KT라고 한다. 3이라고 안 쓴 이유는 이 6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2원자 분자는 2분의 3 KBT야. 그럼 3원자 분자는 어떻게 돼? 네. 단원자 분자 같은 경우 2분의 3 NRT야. 그러면 2원자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되지? 2분의 5 NRT가 될 거고 3원자 분자는 2분의 6 NRT가 될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의 에너지라는 걸 자, 확인했다. 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5 NRT. 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6 NRT.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지? 내부 에너지는 2분의 F 곱하기 NRT고 여기서 F는 자유도의 수다. 오케이? 자유도의 개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회전 전체 운동을 표현하기 위한 축의 수를 자, 우리 자유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유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몰 비율이라는 걸 한번 정의해 보자. 몰 비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라지 C라고 쓰고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켈빈만큼 높인 데 필요한 에너지를 1몰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1몰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일반적인 몰 비율은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q라고 써줄 수 있다. 그래서 몰 비율의 단위는 얘는 줄이란 단위, MKS 단위를 쓰고 있어. 줄 퍼 몰 켈빈이라고 이야기해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몰 비율이다. 자, 이 몰 비율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기체에게 열을 주게 되면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잖아. 그치? 맞아? 그때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압력을 일정하게 할 때 압력을 일정하게 놓고 측정하는 몰 비율과 그리고 부피를 일정하게 놓고 측정할 때 몰 비율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첫 번째 아이가 등적 몰 비율이야. 등적 몰 비율이야. 자, 등적 몰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CV라고 쓰기로 했지. 얘는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q인데 자, 얘는 부피를 일정하게 놓고 했대. 부피가 일정하면 1이 0이지. 맞아요? 1이 0이면 dq는 뭐라고 써야 돼? 원래 du 더하기 자 dw라고 하는데 dw가 0이 됐단 말이야. v가 일정해서 부피 변화가 없었어. 따라서 자 cv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했어. cv라는 녀석은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u라고 쓰기로 했다. 또는 du라고 하는 값은 ncvdt라고 쓸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등적 몰 비율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등압 몰 비율에 대해서 보자. 등압 몰 비율. 자, 등압 몰 비율 얘기를 한번 볼게요. 등압 몰 비율은 자, 압력을 일정하게 놓고 측정하는 몰 비율이야. CP야. 얘는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q인데 누가 일정해? p가 일정이야. p가 일정해? 그럼 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dw는 pdv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pdv라고 쓴다. 자, 그렇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바뀌겠네. dq라는 녀석은 du 플러스 pdv가 될 테니까 항이 두 개로 나뉘어지겠지.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u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pdv라고 쓰게 돼. 근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pdv는 n월 dt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n월 dt가 됐대. 오케이? n월 dt가 돼버리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쓴다. 얘는 누구의 정의지? cv 등적 몰 비율 정의 더하기 얘는 n dt 지워지지. 그래서 뭐가 돼? 얼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등압 몰 비율과 등적 몰 비율의 b는 항상 기체 상수 값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서 비열비라는 걸 얘기해 보자. 비열비를 얘기해 봅니다. 자, 비열비를 우리 감마라고 쓰고 있어요. 감마다. 자, 그러면 감마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CV분의 CP라고 정의해요. 여기서 CP라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CV 더하기 얼이 되겠지. 즉 얘는 1 플러스 CV분의 얼이라고 해. 오케이? 이걸 비열비라고 한다. 자, 이때 자, 우리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비열 값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단원자 분자가 있어. 이원자 분자가 있어. 여기 삼원자 분자가 있어. 자, 얘는 일단 자유도 수를 한번 볼까? 단원자 분자는 자유도 수 몇 개야? 3개. 이원자 분자는 상온에서 자유도 수 몇 개야? 5개. 삼원자 분자는 6개야. 병진 자유도 3개 XY지? 회전 자유도 2개가 포함되어 있지? 회전 자유도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부 에너지는 얘는 2분의 3nR T. 얘는 2분의 5 nR T. 얘는 2분의 6 nR T. 자, 이때 등적 몰 비율을 보자. 등적 몰 비율은 n분의 1 곱하기 dt분의 du잖아. 오케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래. 그리고 n으로 나눠주래. 그럼 얼마가 되지? 2분의 3얼이 되겠지. 맞아요?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5얼이 되겠지. 얘는 얼마? 3얼이 됐어. 자, 계속해서 CP를 보면 등적 몰 비율은 CV에다 얼을 더해준 값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2분의 5얼이지.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7얼이야. 얘는 4얼이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럼 비열비를 한번 보자. 비열비라는 것은 CV분의 CP야. CV분의 CP면 얼마가 돼 버립니까? 얘분의 얘야. 그럼 얼마지? 3분의 5. 얘는 얼마가 되니? 5분의 7. 얘는 얼마가 되지? 3분의 4가 돼버리겠지. 1.67, 1.40, 1.33.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면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면 자, 몰 비열이 증가한대. 하지만 비열비는 어떻게 되니? 감소하게 된다라고. 비열비는 감소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로 몰비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자유도와 몰비열인데 자유도 몰비열 지금 연관이 되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더하는 거는 사족일 것 같아서 빼버리고요. 자, 양자론의 단서라고 하는데 요 얘기는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거는 옛날에 서울대 입시 문제에 이용됐던 부분이야. 이때 대박 쳤는데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서울대 수시 보겠다고 왔어. 근데 서울대 문제들이 다 대학물리에서 나왔었거든. 그래갖고 이 부분을 이제 전체 일반역학의 요약을 한 달 동안 수업을 했어. 한 달 좀 넘게. 근데 찝은 문제가 나왔어. 근데 수학 문제도 하나 찝어줬는데 나왔어. 수학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생략한 거. 맥스웰 볼츠만 분포 있지. 그게 수학 문제로 나왔어. 근데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그 함수를 볼 기회가 없지. 과학부 애들도 물리 선택 안 하면 심화 안 하면 모르는 분포인데. 근데 일반 학교 애들이 그걸 봤어. 눈깔 나왔겠지. 그냥 본 거니까 쉽게 풀 수 있잖아.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웠는데 함수 자체가 어렵게 보이니까 아이들이 다 포기했는데 선생님 애들이 다 했지. 그래갖고 4명 일반 고등학교 4명 서울대 썼는데 4명 다 됐구나. 과학부 애들도 되고. 자, 그때가 아마 희주쌤 시험 볼 때였던 것 같다. 자, 이원자 분자에 대해 살펴보자. 뭐라고? 10몇 년 전. 뭐라고?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나한테? 네? 아니요. 너 나한테 아직까지 살아있냐고 그랬어? 그랬습니다요. 희주쌤 중에 대동갑이라고 하죠. 아, 자, 띠동갑이야? 희주쌤도 늙었구나. 앞자리가 3이었는데 2로 바뀌셨어요. 그랬어요? 3인데 2로. 자, 그럼 선생님은 얼마나 심하겠니? 만나기 통이 됐잖아. 희주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는데 와, 진짜 엄청 똘똘했었는데 희주쌤. 저도 중학교 때 그러지 않나요? 너는 안 그랬어? 저는 다 중학교 때 넘어왔던 참 그건 불가능해. 야, 범은 비비기 힘들어. 근데 나 범은 뭐 비슷하게 장난했어. 나보다 수능 배울 수 있어. 좀 똘똘하면 문제가 있고 이런 애들이 있어갖고 경서가 좀 똘똘한데 삐돌이잖아 그 새끼는. 은진이는 말이 많으면은 말이 많거나. 이런 일까지 있었어. 영재학교 발표하던 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 탈락했어요. 떨어졌다고. 저 그 영상 있어요. 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사고 갔대. 탈락했어요. 그때 진짜 도혁이랑 어사였는데. 너 그 다음에 거다. 좀 여기서 입사했어? 똘똘했던 애 중에 없었어. 나 있었어. 은진이가 좀 똘똘했는데 은진이는 너무 시끄럽지. 은진이랑 민경사랑 만나면 누가 진짜 잘했었는데 걔 누구지? 곤충.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서연이. 조서윤이 진짜 똘똘한 녀석인데 저는 족밥이지. 과학고 다 떨어졌어. 족밥이지. 무슨 족법이야. 선생님이 가르친 애 중에 걔 20등 안에 든다. 오. 선생님이 연태가 30년 넘게 가르친 중에 걔 20등 안에 든다. 그럴 거야. 선생님 연태까지 가르친 애 중에 20등 안에 드는 애야. 애들 막 전교권 드는 애들도 모의고사 보면 수학 막 2등급 맞았는데 그 혼자서 1등급 맞는데. 인과학이 후회할 거야.
장내에 파브르를 놓쳤어. 인성 면접에서 떨어지잖아. 차라리 진산했으면 도엽이 떨어지고 됐을 텐데. 원장쌤도 파버는 거 벌레가 왜 이렇게 많지? 뭐라고? 어? 뭐라고? 아닙니다. 뭐 똥이야? 똥파리들이 많아? 오늘 선생님 되게 재미난 거 발견했어. 비둘기가 빨간 레이저 포인트에 반응한다 그랬지. 파리도 반응하더라. 파리요? 파리도 깜짝 놀래더라. 아, 그걸 이용해 갖고 파리 모기 퇴치하는 장치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곤충들이 눈이 겹눈이잖아. 그지? 겹눈인데 거기에 단위 눈이 2만 개 이상이 있더라고. 2만 개 있는데 뇌는 그 화면을 하나로 인식한대. 그리고 원뿔세포가 4종류가 있대. 그래서 자외선을 보는 원추세포가 있는데 왜 우리 해충 퇴치기 있잖아. 걔들 등 보면 파란색 나오지 약간. 자외선이 섞였는데 그게 화분에 많이 포함된 자외선이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걔를 화분으로 인식해 갖고 곤충들이 가는 형태래. 특히 뭐로 하는 애들? 충매와인 녀석들이 내는 녀석들. 그래서 걔네들이 불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대. 걔네는 죽으면 안 돼. 어? 걔네는 죽으면 안 되잖아. 뭐가 안 돼? 충매화하는 애들. 죽으면 안 된다고? 난 곤충 다 싫은데? 걔네가 무슨 열매가 안 맺어. 근데 방 안에 아, 충매화를 이제 수분시켜주는 곤충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 야외에 갔더니 매미가 와서 부딪히더라. 몸에요? 아니, 그 아, 거기. 장치에. 난 매미가 뭔 줄 알았어. 새인 줄 알았어. 막 시커멓게 오더니 딱 부딪히고 뚝 떨어지고 밖에서 막 돌아 그랬고 저 미친 새 아니야 그랬더니 매미더라고. 자, 이쪽에 한번 보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대. 자, 이때 얘는 2분의 3월, 얘는 2분의 5월, 얘는 2분의 7월이야. 그 이유를 봤더니 이온자 분자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병진 운동만 하는데 그래서 병진 자유도 3개를 갖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상온에서는 병진 자유도, 병진이가 병지 동생이지. 자, 회전 자유도 2개를 더해서 얘는 전체 자유도가 5가 돼. 그렇다면 얘는 왜 자유도가 7이 됐을까? 왜? 신동. 맞아요. 진동 자유도가 2개가 더 추가돼요. 고온에서는 진동 운동을 한다고 해. 실제 실온에서 염소와 같은 덩치가 큰 이온자 분자가 있어. 염소 같은 이온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실온인데도 이런 경향을 따르고 있더래. 오케이? 분자 크기가 크니까 진동 자유도까지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체에서는 자유도가 나타나는 과정이 또 이렇게 안 나타나.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에너지 등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 그래서 패스할게. 자, 이상기체의 단열 팽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의 단열 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2가지씩을 보고자 하는 거야. PV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
단열 과정에서의 식이지, 그치? 맞아요? 자, 그리고 TV 감마 제곱,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하다라는 식을 확인해 볼 거야. 얘는 단열 자유 팽창하게 되면 어떤 모양의 PV 그래프를 갖냐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PV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렇게 나타나는 자, 두 개의 온도가 있다라고 해. 낮은 온도, 높은 온도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 이걸 PI라고 하고 VI라고 하고 TH인 상태지.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단열 자유 팽창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가 모두 변하는 이러한 자, 특성을 갖게 됐다라고. 이 단열 팽창에서 요 식이 성립한데 여기서 감마는 좀 전에 썼던 비열비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관계를 보자. 우리 단열 과정에서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항상 성립하거든. 이때 얘를 미분해 보자. 압력, 부피 다 변해. 그리고 N월 상수고 T가 변하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거 프라임은 여기서 미분하라는 뜻이야. P를 미분한 걸 DP라고 쓸게. 프라임 대신에 D를 붙였어. 자, 곱하기 V 더하기 P 곱하기 DV야. 이 값이 N월 DT라고 쓸 수 있어. 오케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기체 상태 방정을 쓸 수 있어. 자, 그런데 말이야. 얘는 단열 과정이잖아. 그러면 DQ라고 하는 녀석은 DU 플러스 자, 뭐가 됩니까? DW인데 여기서 가정을 하자. 준정적 과정이라고 하자. 부피가 일정한 관계가 아니고 정적인 관계. 오케이? 안정한 관계라고 할게. 아주 조금씩 압력이 부피가 변하는 경우에 아주 조금 부피 변하는 동안에 압력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DU라는 녀석은 PDV라고 쓸 수 있다. 그런데 단열 과정에서 DQ가 얼마야? 0이잖아. 그치? 따라서 DU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PDV라고 써줄 수 있대. 그런데 말이야, DU를 우리 좀 전에 몰비열 정의에서 어떻게 썼어? N 곱하기 CV DT라고 썼지. 이 값은 마이너스 PDV가 되네. 여기에서 NDT를 PDV로 바꿔줄 수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즉 NDT라는 값이 마이너스 CV분의 PDV라고 쓸 수 있대. 자, 얘를 저식에다가 위식에다 대입을 해보자. 자, 얘를 위식에다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DPV 더하기 PDV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CV분의 all 곱하기 자, PDV라고 쓸 수 있네. 이해해요? 대입. 자, 그러면 얘 이항시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DPV 더하기 1 플러스 CV분의 all 곱하기 PDV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된 거야. 괄원의 값이 혹시 뭔지 알고 있니? 몰비열? 비열비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DPV 더하기 감마 PDV라는 녀석이 0인 거야. 얘를 PV로 나눠보자. PV로 나누게 되면 얘는
P분의 dP 더하기 감마 곱하기 V분의 dV라는 값이 0인 거지. 양쪽을 부정적분해보자. 인테그럴 P분의 dP 더하기 감마 곱하기 인테그럴 V분의 dV는 0이야. 그럼 적분한 결과 얘는 뭐가 되지? lnP 더하기 감마 곱하기 lnV는 0, 자 일정이 돼버리겠지. 적분상수 때문에. 적분상수. 그러면 감마가 올라가지. 그지? 로그 규칙이니까 lnP 더하기 lnV의 감마 제곱. 맞습니까? 지수 안에 이 로그 안에 지수는 앞부 개수로 나오지. 자, 그래서 이 값이 일정이야. ln 더하기는 뭐가 되니? 내부에서의 곱으로 바뀌지. 두 함수의 ln 값이 일정하면 PV 감마 제곱 또한 어떻게 돼? 일정하게 된 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확인해 봤어. 또, 자, P라고 하는 녀석이 이체 상태 방정식에서 V 곱하기 n월 T라고 쓸 수 있거든. 대신 넣어봐. 그럼 얘는 V분의 n월 T 곱하기 V 감마 제곱이 일정이란 말이야. 얘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면 n월 곱하기 TV 감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일정이야. 따라서 TV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식도 확인해 볼 수 있었지. 보통은 잘 안 내는데 옛날에는 낸 선생님도 계셨어. PV 감마 제곱이 일정하다라는 걸 증명하래. 이 과정 그대로 써주면 되는 문제였어. 자, 단열 차입 팽창이 나왔는데 이건 아까 한 얘기로 대체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단원.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빨리 갔다 와. 뭐 눈치 보고 있어. 자,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엔트로피 정의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이 책이 조금 순서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얘를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너무 엔트로피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엔트로피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서 얘를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열기관이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열기관은 주어진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자, 주어진 열의 일부를 이용해서 일을 해주는 기관을 열기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 책 참 좋았었는데 내용 너무 많이 빼먹고 너무 또 내용이 질척거리게 설명을 해놨어. 깔끔했었는데 옛날에. 네.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빨리 갔다 와.
응? 예준이 안 알려주시고. 예준이? 예준 원래 들어와도 졸잖아. 예원이는 졸지 않고 다 듣잖아. 예원이 근데 선생님 시간에 거의 안 조는데? 선생님 시간에 대놓고 조는 아이가 예준이, 진구, 희수가 좀 졸다가 요즘 좀 덜 졸고, 옛날에 현우가 좀 졸았는데 요즘 안 졸고, 도엽이 안 조는 척하면서 살살 다 졸고. 지웅이도 가끔 졸고. 선생님 수업에 절대 안 조는 사람이 주원이, 병지, 예원이, 준현이는 졸진 않는데 멍하게 있고, 지호는 옛날엔 졸았잖아. 응? 근데 예준이 피부가 진짜 오늘 하얗게 보인다. 피를 많이 빼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피를 많이 빼요. 피 뽑아서 선지국 먹었어? 피 뽑아서 선지국으로 먹었어? 힘들었어. 운동하는 습관. 알아. 희희 안 하여. 얘 맨날 망사 스타킹 입고 신고 오잖아. 지금 두 번째 운동 못했더니 해버렸어. 저기 내가 생각. 힘들어서 운동 못했더니. 이기 얇은 거? 이건 뭐지? 잘 맞았대요. 팔목이 잘 맞았대요. 야 어저께 니네 후배 중에 준수라고 있지? 이 새끼가 수업 중에 지가 최근에 한 15kg 뺐대. 그랬더니 선생님 배 보고 뭐 터질 것 같대. 내가 정색했지. 그 다음에 죄송해요. 꺼져 안 봐. 사람이 15kg를. 너 한국대 그래갖고 너 근데 가우스에 가겠대. 가봐. 내가 거기 원장 친하니까 너 자르게 해줄게. 가봐. 아 그게 아니고요. 장문에 문자를 썼는데 안 받았어. 일십. 맛있어. 자, 지가 15kg 빼도 나보다 더 뚱뚱해. 무슨 웃긴 새끼가. 선생님은 올해 들어와갖고 지금 10kg 쪘거든. 지난 겨울보다 10kg 쪘거든. 그냥 예전에 겨울방학 때 있어. 72였나 지금 58. 나도 비결 좀 알려줘. 약이 진짜 말이 지금 시장하기 때문에 안 좋아. 예원아. 오케이. 그럼 장혜원 넌 안 빠져도 돼. 14kg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징그러워. 빠질 게 빠지지 마. 옛날 보니까 요즘 자. 빠지고 있었다. 두 개의 자 고온의 열 저장체와 저온의 열 저장체에 접촉해 있는 열기관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 고온의 열 저장체는 온도가 TH고 저온의 열 저장체는 TC라고 할 때 고온의 열 저장체에서 QH만큼의 열을 뽑아서 QC만큼의 열을 외부로 방출해 줍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QL이라고 썼을 수도 있어. 그때는 하이로로 보시면 돼. 하이로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열 에너지를 W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때 QH라는 값은 에너지가 보존돼야 될 거 아니야. QC 더하기 W라고 쓰지. 따라서 W라는 녀석은 QH 마이너스 QC라고 써줄 수 있다. 자,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공급한 열 에너지 분의 방자 한 일의 값이라고 얘기해 줘요. 즉 얘는 QH분의 QH 마이너스 QC라고 쓸 수 있겠죠. 즉 얘는 1 마이너스 QH분의 QC라고 쓴다. 이것은 항상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왜냐하면 QC란 녀석을 절대로 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야. 즉 공급한 열 에너지를 모두 다 1로 전환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지. 또는
100% 열기관의 열효율과는 열기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이 표현을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켈빈 플랑크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켈빈 플랑크의 표현을 얘기해 보자. 켈빈 플랑크의 표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켈빈 플랑크는 켈빈과 플랑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공급된 모든 열을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없다. 일로 전환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열만 공급된 일 중에 일부만 자 일로 전환 가능하다. 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저온의 상태로 흘려보낸다. 저온의 열 저장체로. 내보낸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는 100% 열 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없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한번 보자. 자, 클라우디우스의 표현을 보기 위해서 냉동기 또는 열 펌프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개념은 똑같은데 우리가 봐야 되는 값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쪽에 고온의 열 저장체가 있어요. 고온의 열 저장체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 저온의 열 저장체가 있어. 이때 저온의 열 저장체에서 열을 뽑을 거야. 뽑아서 고온의 열 저장체로 보내주는데 뽑은 열에 비해서 해주는 일의 크기가 좀 많아. 오케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요소를 열기관이라고 한다면 얘는 자 저온의 열 저장체를 외부에 이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이 부분은 냉동기 또는 열 펌프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저온의 열 저장체에서 QC만큼의 열을 뽑아서 고온으로 QH만큼을 보내주게 돼. 이때 외부에서 공급한 일이 W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똑같이 QH라고 하는 녀석은 QC 더하기 W라고 해줄 수 있어. 자, 여기서는 실행 계수 또는 이 책에서는 작동 계수라고 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실행 계수를 주로 쓸 때 많은 책들이
COP라고 써.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해. 자, coefficient는 무슨 뜻이야? 개수라는 뜻이야. of performance, 실행하다지. 오케이? 그래서 자,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똑같은데 K라고 쓰고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리책들이 하이탑을 흉내냈기 때문에 K라고 쓰는 책들이 많아. 자, 얘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냉동이냐 열 펌프냐에 따라 달라. 냉동기를 보자. 냉동기는 외부 온도가 중요하니 내부 온도가 중요하니? 내부 온도가 중요하단 말이야. 내부를 얼마큼 시원하게 해주느냐야. 그렇다면 자, 내부가 어떻게? 시원해지는 곳이니까 예기준이 되겠지. 예기준이야. 오케이? 자, 얘를 K라고 써줄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K라고 썼을 가능성이 높아서 K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일의 양분의 내부가 중요하지. 얼만큼의 열을 뽑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QC야. 즉 얘는 QH-QC분의 QC라고 해. 이게 냉동기의 실행계수 또는 작동계수야. 자, 반면에 열펌프야. 열펌프는 겨울철 교실이라고 보면 돼. 바깥에 겁내 춥고 안에 따뜻하지. 겁내 추운 데서 열을 뽑아. 그래다 안에다 갖다 주는 거야. 얼마큼의 열을 갖다 줬냐가 중요해. 안에다가. 그렇다면 얘 실행계수 또는 작동계수는 W분의 뭐가 되니? 준열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얼마큼의 많은 열을 줘야 방안이 따뜻하는가. 이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QH-QC분의 QC라고 표현해주는 값이 되겠다. 보통 이 값들이 4, 5 이 정도의 값을 갖게 돼. 그렇다면 해주는 일의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니? 몇 퍼센트 크다는 얘기야? 4, 5 정도면? 일의 크기에 비해서 뽑아 나오는 양이 어때? 넣어줘야 되는 양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어. QH야. 어씨.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클라우지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클라우지스의 설명을 보자. 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클라우지스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 자, 외부에 아무런 도움 없이 자, 저온의 열 저장체에서 고온의 열 저장체로 열이 이동할 수 없다. 이것을 클라우지스 표현이다. 또 다른 클라우지스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써줄 수 있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흐른다. 고온의 물체에서 그래서 이걸 클라우지스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역 비가역은 얘기 안 할게. 가역이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였지, 비가역은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도요비가 항상 나오지? 도요비가 저 뒤에도 방구를 꼈어. 이 방구가 방 안으로 퍼져나가는 건 가역적이지, 비가역적이지. 아무런 도움 없이 방구 분자를 모아서 도요비 똥구녕으로 넣어줄 수가 없어. 스스로 들어가질 않아. 이해해? 그래서 이걸 가역 비가역 변화라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역적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엔트로피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자, 이 엔트로피를 연력학 제2법칙과 연관시켜 줍니다. 누가? 클라우디우스가. 이 클라우디우스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 연력학적 과정을 엔트로피라는 걸 도입해서 설명하게 돼요. 자, 어떻게 나타내주냐? 엔트로피는 기호로 S라고 써주는데 화학 시간에 엔탈피하고 비슷해. 우리 엔탈피 알아 몰라? 에? 너 원석쌤한테 잃는다? 엔탈피를 알 수 있다고? 엔탈피를 알 수 없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엔탈피의 변화량만 알 수 있어. 엔탈피의 변화량의 음해값이 반응열이거든. 자,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녀석 마찬가지야. 절대 엔트로피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고급 물리 체계는 알 수 있는 걸로 나와. 계산을 시켜버려. 아주 힘들게 계산을 시켜버려. 자, 그러면 엔트로피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엔트로피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원래는 이 정의 아니고 이걸 확인해 갖고 이걸 정의 쓰기로 했는데 그냥 정의라고 할게. 이 책은 정의로 쓰고 있어. T분의 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는 줄 퍼 뭐가 돼? 켈빈이라는 단위로 나타내 줄 수 있어. 이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델타 S라고 하는데, 델타 S는 접촉하고 있는 온도분의 열의 출입 관계를 이야기한대. 이때 열이 우리가 관심 있는 개로 들어오면 델타 S가 양의 값이야. 즉 델타 Q가 양의 값이 되는 거야. 유입되는 걸 양으로 놓는단 말이야. 자, 열이 빠져나가면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 감소되지. 오케이? 엔트로피는 감소하고 이때 열이 빠져나가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엔트로피의 정의로 내려줄 수가 있다.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ds는 t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dq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이거를 적분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 자,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델타 S라는 값은 인테그럴 SISSF까지 DS야. 즉 델타 S는 SF-SI란 말이야. 나중에 엔트로피 빼기 처음 엔트로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얘는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까지 T분의 DQ라고 정의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인테그럴 T분의 DQ라는 녀석이 바로 엔트로피 변화량에 대해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준정적 과정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 볼게. 이거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 아니야. 준이라는 말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쿼시라는 말로 쓸 수 있어. 준하는, 비슷한. 스태틱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준정적 과정이야. 이 과정은 하나야. dw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pdv로 쓸 수 있다는 걸 뜻해줘. 자, 그래서 가정할 때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 자, 이때 dq는 얼마가 되지?
dq라는 녀석은 du 플러스 pdv라고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서 du 대신에 어떤 걸 쓸 수 있니? n 곱하기 cv dt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얘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생각하면 n올 곱하기 뭐가 되지? 그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쓰자. n올 t 나누기 v분의 dv라고 쓰기로 하자. 오케이? 그렇다면 이 경우 ds가 얼마가 돼버리지? ds는 ncv 곱하기 t분의 dt 더하기 n올 곱하기 t 지워지고 얘는 v분의 dv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지. s는 델타 s는 인테그럴 ncv 곱하기 t분의 dt 더하기 n올 곱하기 v분의 dv i에서 f까지가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항을 분리해서 정리해주면은 ti에서 tf까지 ncv 곱하기 t분의 dt 더하기 자, 얘는 인테그럴 vi에서 vf까지 n올 곱하기 v분의 dv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 ncv란 녀석 곱하기 ln ti분의 tf야. 그쵸? 자, 뒤의 결과는 얼마가 돼? n올 곱하기 ln vi분의 vf가 되겠지. 이게 일반적인 가장 일반화시켜서 계산한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아주 특별하게 단열 자유팽창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그냥 제 이름 없을 때는 B가 있죠.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 내 좀 전에 얘기했어 안 했어? 와, 속 터진다. 짧게 한 것도 아니고 예준이 너 속 끝나고 선생님한테 와서 뽀뽀하고 가. 뽀뽀하고 가요? 정신 차리지. 응? 뭐라고 그랬어, 예준아? 내가 거의 멈춰 있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서서히 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변하다 보니까 조금 부피가 팽창한 동안 압력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상태다. 실제 그런 상태는 없지. 응? 그래서 거의 이렇게 준하는 상태다라고 해. 변화는 일어나되 아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다. 야, 예준이 뒷북. 주원이 준 정적 과정이 뭐야? 자, 그러면 단열 자유팽창을 보자. 단열 자유팽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 단열 자유팽창은 이렇게 나타나요. 자, 외부와 열 교환이 없는 이러한 고립계야. 단열돼 있어. 열 출입이 없단 말이야. 얘는 dq가 얼마야? 0이야. 그러면 엔트로피 정의에 의해서 dq가 0이 되면 어디 가니? 여기 있던 거. 그럼 델타 ds 0이어야 되지. 근데 여기 도요비 방구 분자가 있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만약 이게 델타 S가 0이라면 가역적이잖아. 얘들이 퍼졌다 모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어? 네, 제 방금 그래서 DQ가 0이지만 엔트로피 변화는 0이 아니야. 계산이 되진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얘는 DU도 0이지. 오케이? DU도 0이야. 온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온도 변화 없으면 이 항은 뭐가 돼버리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가 변했니? 부피가 변했잖아.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변했어. NR 곱하기 LN VI분의 VF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아주 불행스럽고 도입에게는 아주 다행스럽지만 방기 분자는 모여서 도입이 똥구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퍼지는 게 자연스럽다. 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결과가 됐죠. 어? 뭐라고? 뭐라고? 내가 한번 껴보면 되는 거야. 너가 지호야. 내가 좀 껴보지. 지호 널 지금 한번 껴봐. 진짜 꼈다고? 안 됐죠. 아직 그래요. 너 끼면은 내가 이렇게 윤석열이한테 건의해갖고 사형시킬 거야. 물리학 실험입니다. 비교해줄까? 너가 지금 줄지 않을까? 어디 끝냈어? 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해 보자.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를 이용한 표현이야. 자, 우리는 지금 켈빈 프랑크의 표현, 클라우지우스 표현들을 살펴봤단 말이야. 그치? 엔트로피를 이용한 연력학 제2법칙은 쌍따구 맞았어? 와, 소리가. 사진 소리 아니야? 이 지려. 와.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왜? 아니 이 순수를 때렸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주 어릴 적에 지나가다 맹꽁이 보고 맹꽁이 궁뎅이 보고 진짜 반했었는데 맹꽁이 궁둥이가 좀 전에 준영이 궁뎅이처럼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 맹꽁이 궁둥이가. 깨구리는 좀 이렇게 뾰족하잖아. 맹꽁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 맹꽁이 엉덩이라 치면 누가 그 엉덩이를 사진 찍어놨겠어. 사진 많아. 맹꽁이 엉덩이 사진이요? 어. 되게 궁뎅이 이뻐. 맹꽁이 치면 나오는데. 진짜 이쁘지? 그거 봐, 궁뎅이 찰지게 생겼잖아. 준현이 궁뎅이. 왜 있는 거야? 딱 준영이 궁뎅이 아니야? 진짜 지린다. 선생님이 그게 맹꽁이 처음 대면했을 때야. 맹꽁이 울음소리는 많이 듣는데 맹꽁이 보기가 쉽지 않거든. 개구리는 많이 보는데 맹꽁이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어. 두꺼비는 실물 본 게 선생님이 한 20여 년밖에 안 된 것 같아. 어릴 땐 두꺼비를 아예 못 봤어. 사진 같은 걸로만 봤다고. 두꺼비 요즘 두꺼비 굉장히 많아졌지. 작아진다고? 작아지고 있대. 두꺼비가 황소개구리를 멸종시켰잖아. 아니 먹이를 조작하는 어? 뭐라고? 작아지고 있대. 어. 바뀌고 있대. 그러니까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카르노 기관 안 했네? 15분이잖아. 왜 10분이야, 시기야.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살펴보니까 얘는 델타 S라는 값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만약에 델타 S가 0이라는 것은 얘는 가역적이란 얘기야. 순환기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지. 자, 그리고 델타 S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비가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관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용출 얘기는 안 하고
자, 열기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카르노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카르노 기관을 우리 작년에는 오리지널로 살펴봤거든. 이 책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를 갖고 얘기하니까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해 보도록 하자. 카르노 기관은 주어진 두 열원 사이에서 최대 열 효율을 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열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두 개의 등온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순환 과정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두 온도 과정이 있어. 등온 과정이야. TC고 이쪽에 나타난 나이가 TH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처음 상태 A에서 출발해요. A에서 출발해서 얘는 등온 과정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B 상태로 갑니다. B에서 단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옵니까? C 상태로 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등온 압축해서 D 상태까지 가고 D에서 어디까지 와? A 상태까지 옵니다. 우리 처음에 작년에 해드릴 때는 전체 계산을 다 해드렸어. 근데 이 책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해서 아마도 학교 선생님도 이 과정을 생략할 것 같고 이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게. 얘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요 AB 과정에서 열을 흡수해요. 단열 과정이니까 열 출입 없지? 네. 자, 등온 팽창할 때 열을 방출해요. 네. 그리고 단열 과정이니까 열 출입 없지? 네. 그리고 이 그래프에 갖는 내부 면적이 뭐가 돼? W가 된대. 이때 W는 얼마가 되니? 에너지 보존에서 QH-QC라는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등온 팽창 과정에서의 1과 등온 압축 과정에서의 1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해. 즉 얘를 바꿔 써주면 N월 TH 곱하기 LN VA분의 VP 마이너스 원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해줄게. 큰 거 빼기 작은 거 양의 값으로 얘기해서 N월 T C 곱하기 LN VD분의 VC로 나타내주는 이만큼의 열을 하는데 여기서는 필요 없어. 자, 여기에서 이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의 효율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열기관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열기관의 효율은 1 마이너스 QH분의 QC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카르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해. 카르노 기관에서 이렇게 보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온도 사이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 TH야. 얘가 TC가 돼버리지. 여기가 QH만큼을 방출하고 QC만큼을 흡수해서 이 열기관의 카르노 기관에 이게 카르노 기관이야. 카르노 기관이 생각할 때 이렇게 엔트로피 변화를 갖게 돼. 얘는 TH에 접촉해서 QH만큼의 열을 흡수하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네? 맞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이 녀석은 방출하지.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 델타 S는 TH에 접촉해서 QH만큼의 열을 흡수해주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TC에 접촉해서 QC만큼의 열을 방출해. 근데 순환 과정이다 보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이거는 순환 과정이라서. 원상태로 돌아갔잖아. 순환 과정이라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사실로부터 TH분의 QH라는 값은 TC분의 QC와 같아. 그치? 즉 QH분의 QC라는 값은 뭐가 돼? TH분의 TC가 돼버린 거야. 이해해요?
그렇다면 카르노 기관의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렇게 나타난다. 1 마이너스 이거 대신에 TH분의 TC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냉동기 같은 경우에 참고로 냉동기의 COP는 이렇게 얘기해. TH-TC분의 TC 냉동기 또는 TH-TC분의 TH야. 이게 냉동기의 작동계수의 최대값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열 효율을 내줄 수 있는 열기관의 열 효율이다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엔트로피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털링 기관은 학교에서 안 하셨겠죠? 냉동기 실제 기관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걸 이용해서 확률 함수로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우수 따지는 거야. 경우수 따지는 건데 아마 학교에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시간 없다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끝났습니다. 다음 좀 질문 받아주시면. 네, 질문 받아드리고 한번 주요 내용 한번 다시 훑어볼게요. 그 쌤이 오늘 편집 있잖아요. 네.